여기. 이 돈 가지고 모텔에 가서 주무세요.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 집에서는. 제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10만 원 지폐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도망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하루 묵을 곳이 내 집이 아니라 모텔이라고? 여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집이 복잡해서. 그래. 그럼 장모님도 나가세요. 이 집 주인이 누구죠? 제 아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친 아버지를 쫓아낸 며느리. 그리고 이에 분노한 아들이 내린 가차 없는 결단. 이 선택이 가져온 저희 가족의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별꽃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78세 한도영입니다. 제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손에 기름때를 묻히고 등은 점점 굽어갔지만 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제 아들 진우가 좋은 대학을 나와 성공하는 것이 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우야,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 저는 매일 저녁 철물점 문을 닫으며 서울에 있는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 부장이 된 제 아들 진우가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오는 전화통화가 전부인 요즘 제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3년 전 제 아내를 폐암으로 떠나보낸 후 저희 집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유일한 낙은 가끔 보는 손자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건강검진 예약해 드렸어요. 내일 서울 올라오세요. 제가 병원에서 뵐게요. 아들 진우의 전화에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어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서울행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 아들 진우가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을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아들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른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행 첫 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우와 민수를 보는구나. 선물이라도 사갈 걸. 하지만 제 주머니에는 겨우 검진비와 교통비 정도만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 진우를 위해 저축했던 돈은 이미 3년 전 아내의 병원비로 대부분 써버렸으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한 저는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수많은 사람들. 시골 노인인 제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지러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서울대병원은 어느 쪽이지?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밀치고 지나갔고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바쁜 서울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병원 근처에 도착해서야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넣어두었던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모든 주머니를 뒤졌지만 지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둑 맞았나? 어떡하지?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갑 속에는 신분증, 검진비, 교통비,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낯선 서울에서 저는 갑자기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우야? 아버지, 지금 공항에 도착했어요. 급한 해외 출장이 생겨서 방금 비행기 타려고요. 어디세요? 병원에 도착하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간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잘 다녀와라. 비행기 시간 늦을라.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죄송해요, 아버지.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제가 미정이한테 연락해서 아버지 잘 모시라고 할게요. 이틀 후면 돌아올 거예요. 그래, 괜찮다. 조심히 다녀오렴. 전화를 끄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아들의 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것은 제 며느리 김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이냐? 나 아버지야. 아버님, 어디 계세요? 병원에서 검진 받고 계신 줄 알았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 검진도 받지 못했고,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또한 진우가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미정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오빠가 방금 저한테도 연락 왔어요. 아버님 잘 모시라고 하던데. 그럼, 어떡하죠? 저는 미정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집으로 돌아갈게. 아니에요. 미정이 억지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말 한마디가 천금 같았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주소 좀 알려줄래? 미정은 주소를 알려주었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간신히 아들의 아파트 단지까지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실 아들 가족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1년 만이었습니다. 지난번 방문에서 며느리 미정의 차가운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에요.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정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워 보이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괜찮아요. 일단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선 저는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벽에는 손자 민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아들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액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미정은 부엌으로 향했고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싶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비록 저는 여전히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고 있지만 아들만큼은 성공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 민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반가운 목소리로 달려오는 손자를 보며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그동안의 고생도 참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부엌에서 미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숙제부터 하고 와. 할아버지는 나중에 인사해도 돼. 미정의 말에 민수는 아쉬운 표정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고 제 가슴에는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손자와의 짧은 만남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미정이 커피를 가지고 왔을 때 저는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친절한 미소 뒤에 무언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진우 오빠가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어서. 아니다. 내가 갑자기 온 거니까. 그런데 민수는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니? 미정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공부도 잘하고 있어요. 특히 수학을 좋아해서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대화가 잠시 끊겼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고민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지갑에 얼마나 돈이 있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진비랑 교통비 합해서 15만 원 정도. 그리고 신분증이랑 의료보험증도 있었지. 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일단 신분증부터 재발급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근처 주민센터에서 임시 신분증이라도 발급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정아, 내가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할지. 진우는 언제 돌아온다고 했니? 미정의 표정이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오빠는 이틀 후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냈습니다. 그녀가 이 상황을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내가 내일 아침 첫 차로 집에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겠네요. 제가 교통비는 드릴게요.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빨리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자신의 방에서 나와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제 방 보여드릴게요. 제가 모으는 로봇들 있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미정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수야, 숙제는 다 했니? 할아버지도 피곤하실 텐데. 하지만 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민수 방 구경 좀 할게. 민수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장에는 로봇 피규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자가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장난감들을 하나하나 감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와, 이건 정말 멋지구나. 이런 것도 다 있었어. 민수는 제 관심에 신이 나서 계속해서 자신의 보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같이 먹을 거죠? 그리고 오늘 자고 가세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미정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 좀 쉬게 해드려. 그리고 나랑 잠깐 얘기 좀 할래. 미정은 민수를 데리고 나갔고 저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문 밖에서 미정과 민수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외할머니가 오늘 오신다고 했잖아. 손님 방을 어떻게 두 분이 같이 쓰게 해?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서 주무시건데요? 그건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넌 신경 쓰지 마. 잠시 후 거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민수의 방에서 나오자 미정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어머니. 전화를 받은 미정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은 미정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제 어머니가 오늘 오신다고 해요. 사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오는 날, 제가 갑자기 찾아와 버린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그럼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겠네. 제가 일어서려 하자 민수가 다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미정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들을 달랬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도 피곤하실 거야. 그리고 외할머니도 오시잖아. 외할머니는 자주 오잖아요. 할아버지는 거의 안 오시는데. 민수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제 가슴에 깊이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오늘 하루만 머무르시자. 내가 근처 모텔을 알아볼게. 모텔이요? 왜요? 우리 집 넓은데.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미정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이미 외할머니가 오시기로 했으니까. 손님 방이. 저는 며느리의 난처한 표정을 보며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손자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할아버지는 모텔에서 자도 돼.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그러나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제 방에서 자도 돼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 고마웠지만 며느리의 불편한 기색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주무시긴 힘들 것 같아요. 근처에 괜찮은 모텔이 있으니 하룻밤 거기서 주무시면 어떨까요? 내일 교통비랑 같이 더 드릴게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10만 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을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들 집에 불청객 취급을 받는 제 모습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 보내지 마요. 민수는 거의 울먹이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할아버지는 이해해. 다음에 또 볼 수 있잖니. 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의 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정아, 주소 좀 알려줄래? 어디로 가면 되는지. 미정은 서둘러 종이에 주소를 적어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스카이 모텔이 있어요. 깨끗하고 좋은 곳이라고 해요. 깨끗하고 좋은 곳이라는 말이 더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가 그곳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그저 저를 보내기 위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 보자. 저는 발걸음을 떼려 했지만 민수가 계속해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저는 손자의 손을 살며시 풀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어른들은 때로는 이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단다. 내일 아침에 꼭 보자.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정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도 피곤하실 거야. 내일 아침에 같이 아침 먹자. 저는 힘없이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손자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나온 저는 잠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는 하룻밤도 묵을 수 없는 불청객이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며 미정이 알려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강했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보다 차가웠습니다. 스카이 모텔은
미정이 말한 대로 10분 정도 걸어가자 나타났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지만 비교적 깨끗해 보였습니다. 저는 모텔 로비로 들어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방 하나 주세요. 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그제야 제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신분증이 없습니다. 카운터의 젊은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신분증 없이는 방을 들일 수 없어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미정이 준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에 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하룻밤만 묵고 내일 돌아갈 겁니다. 직원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선불해 주셔야 해요. 가장 저렴한 방이 7만 원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7만 원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열쇠를 주며 말했습니다. 2층 203호입니다. 체크아웃은 내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열쇠를 받아들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3호를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좁지만 깨끗한 방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창문은 작았지만 외부의 빛이 들어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남은 3만 원을 바라보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통비로는 충분할 테니 아침에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제가 왜 이 나이에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4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며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고 아들의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에는 경비 일까지 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야, 넌 잘 지내고 있니? 방 안의 적막함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해외에서도 연락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놀랍게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우야, 아빠다.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버지. 근데 왜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제 상황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출장은 어때? 네, 잘 진행되고 있어요. 아버지는 서울 방문은 어떠세요? 검진은 잘 받으셨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사실은 병원에 못 갔단다. 네,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 지하철에서 누가 훔쳐간 것 같아.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말을 고르며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미정이에게 연락했더니 집에 오라고 해서 갔었어. 다행이네요. 그럼 지금 우리 집에 계신 거죠? 저는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거짓말을 해야 할지. 아니, 지금은 근처 모텔에 와 있어. 모텔이요? 왜요? 우리 집에서 주무시면 되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서 의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혹시 미정이가 뭐라고 했어요? 진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먼저 말했어.
미정이 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내가 방해될 것 같아서 나온 거야. 하지만 진우는 이미 상황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정이가 아버지를 모텔로 보낸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일, 미정에게 연락한 일, 그리고 미정이 저에게 10만 원을 주며 모텔로 보낸 일까지. 다만 아들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진우의 숨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회사 동료에게 부탁해서 아버지를 모시러 보내겠습니다. 아니다, 진우야. 나 괜찮아. 내일 아침에 집에 돌아갈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김 과장에게 부탁할게요. 30분 안에 모시러 갈 거예요. 저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고맙구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보내는 사람을 기다리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저를 걱정해 주는 것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까 걱정되었습니다. 약 40분 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도영 어르신이세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하진우 부장님 회사 동료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카이 모텔 앞에 와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동료를 보냈다니.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모텔을 나섰습니다. 모텔 앞에는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부장님의 지시로 모시러 왔습니다. 고맙네. 이렇게 와줘서. 부장님이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얼른 모셔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조금 어색했지만 김태현은 친절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저희 부장님이 항상 아버님 자랑을 많이 하십니다. 철물점을 혼자 운영하시면서 부장님을 키우셨다고요. 저는 쑥스러웠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었나. 나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차가 진우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정과 다시 마주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여기서 내리면 될까? 네, 부장님이 말씀하시길 어르신을 꼭 현관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미정이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이할지 걱정되었습니다. 진우의 집 앞에 도착하자 김태현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미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창백했고 눈가는 약간 붉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다시 오셨네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과장님, 감사합니다. 들어오실래요? 아닙니다. 부장님의 지시를 완수했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태현은 공손하게 인사한 후 떠났습니다. 저와 미정만이 남았고 우리 사이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님. 제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민수가 거실에서 벌떡 일어나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돌아오셨어요. 민수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다시 왔구나. 미정은 서둘러 방을 안내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손님 방입니다. 제가 깨끗이 정리해 놨어요. 편하게 쉬세요.
방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새 수건과 잠옷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가 어색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저를 모텔로 내쫓던 며느리가 이제는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으니까요. 고맙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훨씬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이며 저를 대접했습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제가 급하게 준비해서 별로일 수도 있지만, 아니다. 정말 맛있게 생겼구나. 고맙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수만 열심히 저에게 학교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친구 민준이는요.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닭도 키우시고 토끼도 키우신대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런 거 키우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철물점을 해서 그런 거 키울 시간이 없었어. 하지만 옛날에 내 아빠가 어렸을 때는 강아지를 키웠었지. 정말요? 아빠가 강아지랑 놀았어요? 그럼 아빠가 학교 갔다 오면 매일 강아지랑 놀았단다. 이야기를 나누며 제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저는 미정의 사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남편의 분노가 두려워서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미정아. 나도 갑자기 와서 폐를 끼쳤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시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제 친정어머니만 생각했네요. 저는 미정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미안함과 함께 어딘가 두려움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민수는 잠들었고 저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생각하다 보니 피로가 밀려왔고 저는 이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6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낯선 집에서 더 이상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하던 저는 미정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진우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버님께 그렇게 대하면 안 됐는데. 침묵이 이어진 후 미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내일 돌아온다고? 알았어. 아버님 잘 모실게. 걱정 마. 저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진우가 내일 돌아온다고 했군요. 저는 가만히 제 방으로 돌아가 다시 누웠습니다. 아들이 오기 전에 떠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만나고 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었습니다. 1시간 후 다시 일어난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정이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식사 준비 중이에요. 고맙다, 미정아.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저는 미정이 어제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도 저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에 즐거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학교 안 가요. 선생님이 연수 가신대요. 같이 놀아요. 저는 손자의 제안에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마치고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 오늘 집에 돌아가려고 해. 미정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벌써요? 진우 오빠가 내일 돌아오는데. 그래, 알고 있어. 하지만 철물점도
오래 비워두면 안 되고. 다음에 또 오마. 미정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택시 타면 돼.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모셔다 드려야 해요. 저는 결국 미정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수는 제가 가신다는 말에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음에 꼭 다시 오기로 약속하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미정의 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우 오빠가 많이 화내셨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진우는 걱정했을 뿐이야. 너무 마음 쓰지 마. 하지만 미정의 표정에서 그녀가 이미 진우의 분노를 전화로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미정은 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이건 교통비랑 용돈이에요. 받아주세요. 저는 망설였지만 미정의 진심 어린 표정에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미정아.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비와 교통비, 그리고 신분증까지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건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건이 오히려 제 아들과 저,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익숙한 철물점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이 작은 공간은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더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그래, 잘 도착했다. 걱정 마라.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이가 그런 실수를 해서. 저는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진우야,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나는 괜찮아. 내 아내를 너무 탓하지 마. 그 아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어떤 이유가 있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진우야, 저 미정이와 이혼할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번 일로 미정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과 계속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 때문에 아들 부부가 이혼까지 생각한다니.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그건 안 돼. 작은 일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리면 안 돼. 작은 일이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미정이가 저의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다면 언젠가는 저도 그렇게 대할 거예요. 저는 아들의 완고한 태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하니 더욱 괴로웠습니다. 진우야, 내 말 좀 들어보렴.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미정이도 한순간 판단을 잘못했을 뿐이야. 그 아이는 분명 후회하고 있어. 이틀 동안 내가 봤는데 정말 미안해하고 있었어. 그건 제가 화났다는 걸 알아서 그런 거예요.
진우야, 결혼 생활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야.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돼. 민수도 생각해봐.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결정했어요.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완고한 태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통화를 마치고 한동안 철물점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나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려 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서울에 있는 아들 가족에게 가 있었습니다. 진우와 미정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저는 다시 미정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정아, 잘 지내고 있니? 아버님,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진우 오빠가 저와 이혼하겠다고 해요.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울지 마, 미정아. 내가 진우를 설득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오빠가 저를 용서할까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완고한 표정이 떠올랐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용서할 거야. 너희는 부부잖아. 민수도 있고 가족이 쉽게 깨지는 건 아니야. 아버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우선 진우에게 시간을 주렴.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해 주시고 미정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며느리잖아. 가족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철물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의논해 봤는데 아버지 혼자 그렇게 사시는 거 걱정돼요. 저희 집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서울로 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야, 그건 아버지의 철물점은 이제 그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저희와 함께 편하게 지내세요.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맙다, 아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다 준비할게요. 그동안 아버지가 저를 위해 해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런데 미정이는 괜찮다고 하니? 네, 오히려 미정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아버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대요. 저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너희가.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40년간 운영해온 철물점을 정리했습니다. 오랜 단골들은 아쉬워했지만 제 서울행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울 강남 근처의 작은 아파트.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진우 가족이 모두 제 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정은 음식을 준비해왔고, 민수는 저에게 줄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손자가 건넨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진우, 미정, 민수, 그리고 제가 함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림 위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미정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번 일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잘 모실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미정아. 그 일은 이제 잊자. 앞으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지내는 게 중요해. 진우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매주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해요. 그리고 주말에는 다 같이 나들이도 가고요.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제 서울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어려움과 오해로 가득했지만 그 끝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더 깊은 사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해나 갈등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이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용기가 때로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인생을 바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눠볼게요. 황금별곡에서 준비한 오늘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